아이들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삐지거나 비꼬거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엄마도 사춘기 때 그랬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진정을 시켜주신 다음에는 사춘기 아이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거기서 뇌의 큰 변화로 인해서 심신의 큰 변화를 겪게 되는 사춘기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전편에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춘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지 아이들과 좀 더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찰흙처럼 말랑말랑한 아이들을 정말 바른 대화법, 바른 대처법, 바른 감정 조절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오늘은 사춘기 자존감 수업에서 그 포인트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그래요. 호르몬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성숙하느라고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부모가 모델링을 잘 해주고 아이의 감정과 이성을 잘 연결시켜줘서 단단하게 잘 잡아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사춘기의 특징을 알고 사춘기에 자꾸 부딪히게 되면서 부모들이 약간 취조식으로 아이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하면서 이야기를 자주 꺼내게 되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가 왜 화가 났는데 뭐 때문에 그런데 네 이야기를 해봐. 뭐가 문제야? 왜 기분이 나쁜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라고 취지식으로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그럴 때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갑자기 왜 내가 화가 났는지 부모가 이야기를 꺼내놓으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꺼내내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간에 다양한 이런 감정들을 나눴던 경험들이 없으면 갑자기 나보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됐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부모가 아니 나는 네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그럼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대화의 포문을 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감정을 드러내라고 할 때에도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실 게 아니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너를 화나게 한 그 구체적인 상황이 뭐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너 왜 화가 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지 아이가 화냈다는 그 사실에 너무 집중해 있는 것 같아서 아이가 화낸 것 때문에 내가 또 뭔가 또 비난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구체적인 사안을 선뜻 꺼내놓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이 마음에서 화가 났던 상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놓을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라는 게 그 구체적인 상황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이겠죠. 걔가 그렇게 해서 너가 어떤 마음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알아줄 수 있는 게 대화의 포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이가 됐어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대고 내가 너 이야기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는 도대체 엄마가 이렇게 노력한 거에서 반응이 없으니까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이야기하기 싫구나.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해줘. 네가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줘 라고 여지를 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무 감정적으로 끝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막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시간을 주시고 여지를 주시면서 다음번에 이야기할 수 있게끔 여유를 남겨주시면 아이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게 만들려면요. 부모가 일단 핑퐁으로 내 감정도 먼저 드러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은 이렇다라고 보여줬을 때 아이도 돌아와서 내 감정은 이래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일단 나는 모르겠고 네 보따리만 먼저 풀어봐 라고 이야기하시면 대화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너 뭐 때문에 숙제를 못했어? 숙제 아직까지도 안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숙제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 숙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니? 라고 아이의 감정을 넣어서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엄마도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이렇게 뭐 숙제를 다 끝내니까 엄마가 마음이 참 기쁘구나. 네가 나한테 예쁜 말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엄마가 기분이 참 좋아 라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꾸 해주시면요, 아이도 자신의 감정을 풀어놓는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모델링을 하시라는 것은 이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자꾸 언어로 표현하고 규정지어서 자꾸 이야기를 꺼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 또한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거를 말로 꺼내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부모가 이런 감정을 꺼낼 때는 부모가 완전히 빡쳤다고 하죠. 완전히 정말 기분이 상해서 정말 너 그렇게까지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라고 할 때는 감정은 안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부모가 조금 다운이 되고 기분이 안정이 됐을 때, 그때 자신이 너무너무 그때 화가 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이도 또한 마찬가지죠. 아이가 꼭지점에 감정이 다다랐을 때 너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네 마음이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그 감정을 정리해서 드러내놓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감정을 이야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감정을 극대화해가지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부모님 계세요.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너한테 정말 완전 실망이야. 너한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이를 갈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감정 표현도 좋은 예시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격한 표현은 줄여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격하게 표현을 하면 아이가 그것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부모한테 퍼붓게 되니까요. 그런 감정은 수그러뜨려서 뭐 완전 절대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막 이런 격한 표현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춘기 아이들 잘 다루는 세 번째 방법은요, 아이가 생각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과정을 살펴주시라는 겁니다. 친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헉헉거려요. 막 정말 열받아 죽겠네 라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니, 어떤 상황이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A가 나를 너무너무 화나게 했어. 그 새끼가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를 내요.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춘기 아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부모님이 그 생각의 뇌와 감정의 뇌를 연결시키는 방법을 한 단계 한 단계 대화를 통해서 밟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약간 다운됐을 때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럼 이제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아, 그래, 그랬구나. 너무 기분이 나쁠 수 있었겠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 그 애가 나를 아는지 않았을 때 너무너무 나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어. 그럼 그 전에도 그 아이가 너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었니?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정말 그게 무시하는 행동이었을까? 어떤 행동이었을까?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이성과 연결시켜주는 통로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몇 번을 연습을 계속 하게 되면 아이가 감정이 훅 하고 올라왔을 때 바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올바른 생각의 길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링의 방법이 되겠죠. 감정을 담당하는 뇌하고 생각을 담당하는 뇌가 연결이 되어 있는 대상회라는 부분이 사춘기 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도 어렵고 우울이나 불안하기도 하고 공격성이나 충동성,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미숙한 연결을 부모가 대화로서 스무스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생각해보기 연습, 차분하게 앉아서 연결해보는 연습이요, 억제하고 행동하기 전에 멈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죠. 욱한다고 해서 먼저 주먹부터 나간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것과 이성의 뇌를 연결하는 대상회의 역할을 부모가 대화를 통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성인이 됐을 때도 올바른 뇌 대상회가 잘 적응할 수 있고 잘 적용이 돼서 이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의 앞뒤 맥락이나 그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은 사춘기에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것을 대신 읽어주시고 잡아주시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사춘기 때 그것을 반드시 연습해야 되는 능력입니다. 사춘기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네 번째 전략은요. 내로남불하는 아이한테 열린 마음을 심어주는 거겠죠. 사춘기의 특징이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되지만 너는 안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는 하는 건 괜찮지만 너는 안 돼. 이때 굉장히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부모님이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거부하게 되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날 설득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논리가 맞고 안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아이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전에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네가 화가 날 수도 있었겠다. 네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 그럴 수도 있다. 너의 생각이 맞다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그러면 내가 일단 공격받았다는 생각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순화해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일단 그런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지라고 논리적으로 따져들기 시작하면 이미 부모에게서도 자신은 공감받지 못하고 공격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얼토당도 않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내가 뭐 애를 이렇게 키웠나 싶을 정도로 진짜 내로남불의 정석을 이야기할 때도 많을 텐데 그럴 때조차도 한번 확 누르시고 아이가 미속해서 그렇다. 미성숙해서 그렇다라는 걸 받아들이시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태도가요. 아이와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사춘기 때도 모든 양육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아이의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잡아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 네가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지 라고 해서 먼저 아이의 공감을 해주신 다음에는요. 행동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고 바른 길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은 아니야 라고요. 우리가 감정을 받아주라고 하니까 모든 사춘기의 모든 행동들을 다 수용해가지고 오케이 한다고 해서 아이가 사춘기에 자기 공감을 제대로 받아서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충분히 공감받고 내가 엄마한테 공감받았다라는 느낌이 든 다음에는 바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뭐 삐지거나 비꼬거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엄마도 사춘기 때 그랬을 것 같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서 진정을 시켜주신 다음에는 바른 행동 대처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자리에서 아이가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그게 하나의 롤이 되고 규칙이 돼서 아이가 그런 행동들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행동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모든 육아 시기와 마찬가지로 행동에 대한 것은 잡아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춘기에
어떻게 부모가 감정과 정서적으로, 이성적으로 서툴고 미숙한 친구들을 잘 잡아주는 길을 닦아줄지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요, 사춘기에 훨씬 더 성숙하고 완성되는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또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아이한테 좋은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